친박 감별사의 특활비 폭탄, 이병기 전 원장, 최경환 1억 진술 왜 나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친박 실세에게 떨어진 특활비 폭탄. 여기 보면요. 2014년 10월에 최경환에게 특활비 1억을 전달했다.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자금은 특수공작사업비다. 이현수가 건의해 승인만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여기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아까 앞에서 좀 살펴봤죠.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한다. 지금 친박 핵심, 친박 감별사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상태고 있고요. 지금 당에선 제명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면 기재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 등 예산 편성 관여 가능한 위치에 있었는데 돈이 전달이 됐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각 당 입장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돈 받고 예산 편입 봐줬다면 용서 못할 범죄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왠지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요. 검찰 할복 자살 방지 이후에 최경환 신병 확보해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정현 의원 할복 자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분도 옛날에 무슨 장을 지지다 어쩐다 이런 것들 좀 고용을 했죠. 영상 보겠습니다. 등시 없는 복귀는 허구닥하고 뒷다리 잡았잖아요. 도와주기는 그냥 대통령이 지금 죽을 기계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우 저 어른이 저러다가 혹시 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정말로 참 우리라도 이게 참 좀 도와야 될 텐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보면 뭐 대구에서 이제 뭐 야당 국회의원 하나 좀 뽑으면 어떠노, 뭐 무소속 하나 뽑으면 어떠노 이런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면은 새누리당 죽고 박근혜 정부 죽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영상이 나온 동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그 시절에 특활비 1억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는데 왜 줬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금 현직 의원인데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를 답변해 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김영준 의원님 가장 먼저 올리셨는데. 예, 사실은 뭐 예상 편성 관여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특수활동비가 예산이 더 점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그 2016년 총선을 맞이하면서 친이계 친박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 의원 관리라든지 그런 의미로 보였고 관리에 좀 필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만약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 썼다. 안 받았다는 면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본인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증거들이 나왔다면 어쨌든 참고인 신문이든 피의자 신문이든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 앞에 질문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건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의 다른 비리를 통해서 사실은 더 크게 말하자면 죄의 의문점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도 놓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쪽 넘어가서 이상일 전 의원께서도 빨리 꽂아주셨는데. 정말로 이병기 원장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줬다면 그때 시점은 2014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가 막 가동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야당 의원들, 당시의 야당 의원들, 지금 여당 의원들은 늘 국정원의 이 특수활동비를 좀 깎자고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예산 편성은 8월 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하는데 만약에 돈이 갔다면 이병기 원장은 국정원이라는 기관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삭감, 기타 예산 삭감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몸담은 조직의 예산을 위해서.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무슨 이병기 원장이 평소 처신했던 그런 걸 보면 뭐 무슨 친박 의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분은 아닐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최경환 의원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 인턴으로 근무했던 그렇죠. 사람 인턴 취업 또 문제 때문에 취업 그렇죠.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당에서는 지금 자진 탈당을 권유받고 있는 상황에 또 이 문제까지 터져서 완전히 사면 초과의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인데 예. 지금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분의 이제 운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시간이 뭐 급하게 가고 있어서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네. 최경환 의원하고 좀 친하십니까? 같은 단계에 계시는데. 친하죠. 친해요? 예. 어. 이분이 잘 나갈 때 제가 도움을 좀 청했는데 예.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친한데 안 도와줬어요? 예. 하여튼 뭐 예. 제가 볼 땐 이랬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정치인들의 운명은 예. 다 정해져 있어요. 저는 지난번 4.13 총선 전에 이미 그 4.13 총선을 이기더라도 예. 박근혜 친박은 흐트러질 거라 예상했는데 박근혜도 4.13 총선 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너지게 됐고 예. 당연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건 최순실 사건 없어도 예. 무너지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친박들의 운명은 이렇게 지금 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지금 가장 큰 돌이 쓰러지니 그 옆에 그럼요. 있는 작은 돌들은 작은 뭐 돌 다 당연히 누울 쓰러졌습니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최경환 전 장관의 운명에 대해서 논할 때가 아니라요. 예. 저 밑에 있는 잠박들, 예. 잠박들도 이 상황을 쉽게 보면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차명희 전 의원의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쉬운 그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눈에 이해가 되는군요. 자, 김태일 위원장께서는 어떤 글을 쓰셨습니까? 그 친박 얘기 들으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예. 정확히 말하면 최경환 의원은 진박입니다. 그러니까 친박보다 더 실세. 단순히 친박이라고 부리기에는 색깔이 그렇습니다. 아주 짙죠. 뭐 이게 실세이기 때문에 돈을 갖다 줬다면 장기 투자고 예. 예산 때문에 갖다 줬다면 단기 투자인데 장기 뭐 투자, 장기나 장기 단기나 투자. 뭐 예.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최경환 의원이 좀 더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양심적일 것이다 싶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자기가 모시는 그 박근혜 대통령 예. 또 박근혜 정부 이것이 왕창 무너지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분이에요. 예. 총선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게 본다면 자기가 몸담았던 그 세력의 붕괴에 예.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국민들에게 가지는 것은 뭐 기본적인 일이고요. 그러니까 진박 실세로 봤다면 장기 투자, 예산을 생각했다면 단기 투자. 네. 그런 목적은 분명히 있었을 수 사실 있다. 조폭들도 자기 조직에 해를 끼치면 예. 그 양심의 고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지금 아직도 자기 조직에 대해서조차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오늘 걱정입니다. 김태일 위원장께서는 조폭의 비유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제 팩트는 이겁니다. 그 검찰에서 국정원의 회계 장부를 확인했다. 네. 그 회계 장부에는 2014년 10월에 그 최경환 의원에게 1억이 건네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적혀져 있지만 예. 사용처나 목적은 적혀져 있지 않다. 여기까지가 일단 팩트고요. 그 전에 이병기 원장이 그 자수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실질적으로 이현수 기조실장을 통해서 원칙적으로는 그 검찰에서 이미 그 최경환 그 의원의 그 정황, 연루 정황을 이미 진술하고 문서를 다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병기 원장이나 뭐 그 회계 장부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써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은 이미 왜 그런 식으로 주었는지 사용처 어딘지 다 아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보면 나중에 나올 것 같고요. 이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들 말대로 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숨을 거는 말들을 아주 쉽게 하시는 분들 이야기인데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할복 장지진다. 빠져 죽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정치인들의 무서운 맹세. 왜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오늘 아주 화제가 된 말이죠. 특활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할 것이다. 이 말을 해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쯤 되면 생각나는 정치인들의 과거 독한 말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표 대선 때입니다. 대선에 지면 낙동강에 빠져 죽는다. 그때 낙동강뿐만 아니라 한강, 심지어 제주 앞바다에 빠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낙선을 했어요, 2위로. 그러니까 혹시 내가 죽겠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옆으로 가죠. 이정현 의원
당시 탄핵 시절의 지도부였었는데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 지진다. 그리고요, 여기 이분 보수 농객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 갑자기 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분 정미옥 전 아나운서인데 보수 농객으로 통하는데 목숨 내놓겠다. 이분은 탄핵이 인용이 되면 목숨 내놓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제 탄핵이 됐습니다. 진짜 탄핵될 줄은 몰랐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본부죠. 이왕구 전 총리입니다. 국회에서 그때 성완종 게이트 관련해서 돈 수수 의혹이 있었죠. 돈 받았으면 목숨 내놓겠다. 물론 지금 1심은 유죄지만 2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아직 대법원 선고 남았는데 목숨 내놓겠다 이 말 어떻게 될까요? 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제보 조작 파문이 한참 시끄러웠을 때 모든 건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뒤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면요. 이거는 특정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인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이 지역에 뼈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의원들은 뼈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여기저기 다 묻었으면요. 자,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좌파가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3대1 구도인데 그 구도에서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좌파 셋에 우파 하나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에 못 이기면 정말로 우리는 낙동강에 빠져 죽어요.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하고 손에 장지지게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그 사람들 그거 실천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게요. 실천도 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렇게 함부로 해요. 저하고 손에 장지지게 한번 내키를 한번 할까요? 뜨거운 장에 손을 지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탄핵을 하게 되면 강행을 하게 되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즉각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목숨을 거는 발언을 하신 정치인분들 혹시 나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저런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자, 할복한다, 장 지지겠다, 목숨 내놓겠다. 정치인들 도대체 왜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잊지 못할 정치인의 맹세가 기억나신다면 저희가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상일 전 의원께서 혹시 과거에 저런 맹세 좀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기자를 오래 해가지고 뭐 맹세하는 것보다 빠져나갈 거는 좀 마련해두시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맹세를 못 지킨 분들을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제가 취재하던 시절 생각이 나는데 1993년에 취임하신 김영삼 대통령 당시 1994년에 결국은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농산물 개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농산물 개방을 내가 저지한다. 이걸 못하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는 식으로 농산물 개방 저지에 대통령직을 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안 그리고 그러셨네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물러날 수는 또 없는 측면이 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좀 있으면 2주기가 오른데 네, 하셨는데 이것이 생각이 나고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라남도 광주에 가셔서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내가 미련 없이 정치를 떠나겠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호남에서 결국은 민주당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완전히 완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이 몰렸죠. 그 말씀으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께서는 저는 뭐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좀 좀 시건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왜냐하면 있습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건데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망각을 잘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점을 잘 이용을 하는데 유권자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안 좋지 않으실까요? 나 망각 안 하는데. 요즘엔 인터넷 세대라서 그것도 잘 안 먹혀요. 안 먹히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한 말 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대 때 이 두 사람의 말을 보면서 정치인은 말을 보지 말고 행동을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그때 결심했어요. 전두환 씨가 딱 그 쿠데타로 집권을 하면서 그 제1 슬로건이 뭐였냐면 정의사회 구현이었어요. 야, 우리나라의 정의가 저런 건가. 제가 그때 저는 상당히 20대 때인데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 언어가 한국말이 저렇게 농단당할 수 있구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두환한테 저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사파를 또 많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주사파의 핵심 이론이 뭐냐면 사람 중심 세상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거든요. 북한이 얼마나 노예가 정말 되어 있는 세상인지.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주사파들의 말 있잖아요. 사람 중심 그 말만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또 신봉하는 그 애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느낀 게 절대 정치인들은 입을 보면 안 되고 손을 보고 행동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주사파 말씀하는데 차명진 전 의원께서 옛날에 그쪽에 좀 가깝게 무슨 활동을 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주사파는 절대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주사파 사람 중심 세상이라는 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만 이북에 가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다 노예 상태로 삽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거리를 두셨던 거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사실 지난 4월에 홍준표 대표가 선거 잘 안 되면 낙동강에 빠져 죽자 했는데 그 원료가 있습니다. 초원 복국직 사건에 당시 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역에 힘 있는 사람 모아놓고 이번에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가 딱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지켜왔는데 본인이 어디에 계시는지 참 인생이 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께서는 어떤 걸 쓰셨습니까? 저도 기억에 남는 그 최대의 그 문제 발언은요.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쿠데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장 계급으로 시작했는데 대장이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 은퇴식장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나와 같은 이런 비극적 군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빈다. 이렇게 아주 뜨거운 눈물로 약속을 하셨어요. 거의 사실상 반대로 빈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 출마해서 18년을 집권을 하셨고요. 그 후로 또 그의 말하자면 부하들이 또 12년 더 해서 30년 가까운 군부 통치가 한국 정치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그 눈물 그게 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정치인들이 이런 식의 극단적인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국어 공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어 공부를 못했다? 아마 낙제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는 약속을 제대로 지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분은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이정현 의원 장 지진다라는 뜻인데 장 지진다는 게 바로 그 냄비에다가 야채 같은 걸 집어넣고 간장 같은 걸 부어서 팔팔팔팔 끓여서 졸인다는 뜻이거든요. 손가락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비유적으로 하신 거겠지만은 그렇게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해 놓고 또 다음엔 그게 아니었다 말씀하시는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1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정치 핫 이슈로 넘어갑니다. 친박 감별사의 특활비 폭탄, 이병기 전 원장, 최경환 1억 진술 왜 나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친박 실세에게 떨어진 특활비 폭탄. 여기 보면요. 2014년 10월에 최경환에게 특활비 1억을 전달했다.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자금은 특수 공작 사업비다. 이현수가 건의해 승인만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자, 여기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아까 앞에서 좀 살펴봤죠.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한다. 지금 친박 핵심
진박 간별사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상태고 있고요. 지금 당에선 제명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 10월 경제부총리면 기재부 장관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 등 예산 편성 관여 가능한 위치에 있었는데 돈이 전달이 됐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각 당 입장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돈 받고 예산 편입 봐줬다며 용서 못할 범죄. 늘 국정원의 이 특수활동비를 좀 깎자고 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예산 편성은 8월 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하는데 만약에 돈이 갔다면 이병기 원장은 국정원이라는 기관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삭감, 기타 예산 삭감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몸담은 조직의 예산을 위해서.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무슨 이병기 원장이 평소 처신했던 그런 걸 보면 뭐 무슨 친박 의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분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경환 의원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그 인턴으로 근무했던 그렇죠. 사람 인턴 취업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가 당에서는 지금 자진 탈당을 권유받고 있는 상황에 또 이 문제까지 터져서 완전히 사면 초과에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인데 면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본인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증거들이 나왔다면 어쨌든 참고인 신문이든 피의자 신문이든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 앞에 질문을 받아야 되는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소위 말해서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사건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의 다른 비리를 통해서 사실은 더 크게 말하자면 죄의 의문점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도 놓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쪽 넘어가서 이상일 전 의원께서도 빨리 꽂아주셨는데. 그 정말로 이병기 원장이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돈을 줬다면 그때 시점은 2014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가 막 가동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야당 의원들, 당시의 야당 의원들, 지금 여당 의원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왠지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요. 검찰 할복 자살 방지 이후에 최경환 신병 확보해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정현 의원 할복 자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분도 옛날에 무슨 장을 지지다 어쩐다 이런 것들 좀 고용을 했죠. 영상 보겠습니다. 정신 없는 복귀는 허구닥하고 뒷다리 잡았잖아요. 도와주기는 그냥 대통령이 지금 죽을 기계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우 저 어른이 저러다가 혹시 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정말로 참 우리라도 이게 참 좀 도와야 될 텐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보면 뭐 태국에서 이제 뭐 야당 국회의원 하나 좀 뽑으면 어떠노 뭐 무소속 하나 뽑으면 어떠노 이런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면은 새누리당 죽고 박근혜 정부 죽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영상이 나온 동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병기 전 원장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그 시절에 특활비 1억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는데 왜 줬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지금 현직 의원인데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를 답변해 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김영준 의원님 가장 먼저 올리셨는데. 사실은 뭐 예상 편성 관여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특수활동비가 예산이 더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어쨌든 그 2016년 총선을 맞이하면서 친이계 친박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친박계 의원 관리라든지 그런 의미로 보였고 관리에 좀 필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만약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 썼다. 안 받았다는